안녕하십니까. 건축 설계 업무의 그 두 번째 변화를 소개해드릴 마이다스 IT 김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부산이 원래 좀 따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를 좀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내일의 설계 업무를 그리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새로운 프로그램은 마이다스 드로잉입니다. 마이다스 드로잉이라는 제품은 마이다스 이젠의 정보를 그대로 도면으로 표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이다스 이젠의 모델에는요, 구조 도면을 만들기 위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마이다스 드로잉이 고스란히 이제 도면에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다스 드로잉과 이젠이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드로잉이 어떤 제품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젠이라는 제품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오신 이유가 새로운 도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라는 그 정보만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아마 그럼 정말 이 드로잉이라는 녀석이 도면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놈 어떤 놈인지 보자라는 식으로 다들 앉아 계시는 건데요. 편안하게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해서 드로잉이라는 제품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젠은 저층 건축 구조물을 구조 해석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서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존의 업무가 이원화됨에 의해서 구조 설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불편함들을 이젠이 해결해 드리고 있죠. 건축사님들 손으로 직접 구조 설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불편한 것들은 이제 추억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구조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건축 도면을 구조사무소에 넘겨서 그 설계를 요청하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이제 건축 개요 그리고 건축 도면만 준비하시면 구조 설계를 위한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젠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구조 해석을 하는 과정은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해석을 위한 정보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해석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다.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만 이 과정 자체가 이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죠. 많은 구조 정보들을 컨트롤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값들을 직접 정리해서 배근을 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만드셔야 됐습니다.
자, 이젠에선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정보 입력 과정에서 구조 정보를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축 개요와 그리고 건축 도면을 입력하게 됩니다. 건축 도면을 입력하는 방식도요, 3D CAD에서 작업하셨던 방식 그대로 구조 모델링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건축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구조 해석에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들을 이젠이 다 만들어냅니다. 예. 그리고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 사용자가 하는 작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나머지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 정보를 정리해서 결과를 확인한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사용자는 이젠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젠이 가이드해주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면요, 인허가 서류인 구조계산서와 안전확인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이젠이 과연 어떻게 구조 해석을 하고 인허가 서류를 만드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데모로 보여드릴 영상 프로젝트는 보시는 것 같이 지하층이 있는 지상 5층의 상업시설 건물입니다. 라멘조로 되어 있죠. 아시 라멘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 정도의 건물의 구조 설계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주셨는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이렇게 결과물을 받거나 뭐 설계 변경 과정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이제 이젠 프로그램입니다. 심플하죠.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말씀드린 대로 건축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입력하는 정보는 대지 위치, 주소랑 건물 용도를 입력하게 되면 내부에서 그 용도와 위치에 맞는 지진하중, 풍하중, 그리고 적설하중까지도 다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다라면 주석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주석을 보고 선택해서 다실 수가 있죠. 층별 정보를 입력하시는 부분도요, 층 테이블도 층고만 입력하시게 되면 모든 층에 대한 층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면 뭐 피트층이나 옥탑층까지도 지정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마감하중과 활하중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전에서 이미 중력하중을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서 각 층에 적용을 해놓은 겁니다. 건축 도면을 불러와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건축 도면을 불러오는 것도 아주 익숙한 방법 그대로입니다. 캐드 도면이 지금처럼 보이시죠? 캐드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도면 작업했던 것들이 보이실 텐데, 남들이 작업해놓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잘 모르시잖아요.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그냥 그 레이어가 바로 선택이 됩니다. 도면에서 중심선을 선택하시면 중심선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요. 해서 중심선과 기둥, 벽, 치수 정도의 그 레이어만 있으면 구조 모델링을 하기 위한 정보는 다 불러오는 겁니다. 도면이 완전치 않고 계획 단계에서도 구조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구조사무소 넘기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도면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도면을 등록하는 것도 마찬가지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블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각 층에 도면이 깔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모델링을 하시게 되는데요. 모델링하는 방법 보시는 것처럼 건축 도면에 있는 형상을 그대로 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 해놓고 이제 이거 여기다가 뭐 재료, 콘크리트 재료, 뭐 구조, 절점, 접합부 조건 이런 구조 정보를 입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형상을 그대로 따는 작업만 하시게 되면 형상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구조 해석에 필요로 하는 모든 구조 정보들은 이미 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형 단면, 사각형이나 원형이 아닌 복잡한 형태의 기둥도 형상 그대로 따시기만 하면 모델링이 되고요. 그 모델링의 그 사이즈에 맞게 구조 해석과 배경까지도 다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벽체도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절점만 연결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편심 이동을 하시는 이런 정보들도 입력하게 되면 구조 해석을 다 알아서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건축 도면에는 대부분 이제 가정 단면으로 모델링을 하시기 때문에 추후에 이 기둥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또 추가 작업해야겠네, 벽체 또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형상을 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편심 정보를 입력해 놓으셨기 때문에 추후에 이 기둥 사이즈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벽체는 자연스럽게 그 기둥 외곽으로 자동으로 이동이 되고 또 그런 정보들이 고스란히 도면에 표현이 되도록 되겠죠. 특히나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보나 작은 보와 같이 일반적으로 건축 도면에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수평 부재들, 난감하실 텐데요. 수평 부재 같은 경우에는
자동 생성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생성을 하시게 되면 기둥의 위치와 도면의 중심선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큰 보랑 작은 보를 자동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슬라브의 지배 면적을 고려해서 가정 단면을 만들어서 모델링이 되고요. 또 그 정보들은 추후에 해석을 통해서 사이즈가 다시 한번 검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기능들은 이게 이제 추후에 이 모델링을 단순히 그렇게 구조 해석용이 아니라 원하시는 색상이나 간단한 편집 기능을 이용하시면 보시는 것 같이 그냥 원하시는 색상으로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죠. 이런 깨알 같은 기능들도 들어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개구부를 만드는 것도 그 벽에 구멍을 뚫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D 베이스의 건축 도면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개구부 위치를 선택하시게 되면 창문이면 창문, 문이면 문이 뚫리는 거죠. 벽에 구멍을 이렇게 뚫으시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작업하셨던 그 패턴 그대로 2D CAD의 형식의 2D 도면에 있는 정보를 그냥 읽는 개념입니다. 해서 개구부면 개구부, 벽체면 벽체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죠. 특히나 도면 작업하셨던 거랑 또 마찬가지로 기준층 모델 도면을 작성하시고 복사해서 다른 부분만 약간 편집하시는 거와 똑같이 이전에서도 한 층을 모델링을 하시고요. 층간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층을 순식간에 복사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복사하는 층이 기준층과 층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그 수직 부재에 대한 부재들은 그 층고에 맞게 높이가 자동으로 조정이 돼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추가 작업도 전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슬라브 단차를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볍게 층간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일부 편집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델링 작업이 구조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단순한 형상을 따는 모델링이 아니라 이 녀석이 이제 구조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건축 기존의 업무 방식대로 구조 설계를 하셨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을지 그리고 업무 처리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가 있는 건물입니다. 지하가 있으면 이제 지하 외벽이라는 게 있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델링을 하시고요. 이 벽체가 지하 외벽이다라는 것만 지정을 하시게 되면 통합과 수압까지도 이젠이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고 지하 외벽에 맞는 배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정보를 입력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간단하게 건축 도면에 있는 형상을 따는 과정이 이젠을 이용해서 구조 해석을 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 다음 모든 과정은 이제 이젠이 실력 발휘를 하게 되죠. 지진하중, 풍하중, 중력하중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생성함과 동시에 모든 정보들을 정리하고 계산하고 또 계산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사용자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이젠이라는 제품을 처음 소개해 드릴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러면 이건 이제 지진하중은 언제 입력하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는 건축 정보와 기본적인 모델링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젠이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간단한 해석 과정을 끝나게 되면은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구조 해석이 끝나게 되고요. 필요한 거죠. 인허가 서류 바로 만들어지고 보시는 것 같이 모든 항목들이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출력해서 PDF로 저장하셔서 세무터에 등록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구조계산서도 출력이 되시는데요. 이 구조계산서가 하나하나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 같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퀄리티는 보시는 것 같이 일정한 양식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 어떤 구조사무소에서 받아보셨던 구조계산서보다 아주 높은 품질의 계산서를 얻게 되시는 거죠. 아마 나중에 저희 로비 체험 세션에서 이 결과물들을 직접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어떤 구조사무소에서 받아보셨던 결과물보다 아주 깔끔하고 그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산 근거도 보시는 것 같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 해석이 끝나고 인허가 서류를 얻으신 겁니다. 제가 2부 세션에서 이 이젠이라는 녀석이 정말 어떻게 구현이 되고 그 정보들이 얼마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는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인허가 서류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젠을 통해서 안전확인서와 구조 계산서를 얻었습니다. 근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또 하나 얻은 게 있죠. 소위 전리품을 하나 얻었는데 바로 이 3D 모델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그냥 3D 모델이 아니라 구조 해석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3D 모델이라는 거죠. 기존에 스케치업이나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이런 어떤 껍질만 있는 그런 3D 모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구조 해석 정보를 철근 한 가닥 한 가닥 입력하셨던 그런 간해수공으로 만들었던 그런 3D 모델도 아닙니다. 정보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델이죠. 그리고 이 정보를 도면이라는 언어로 마이다스 드로잉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이랑 드로잉이란 녀석이 이렇게 정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로잉이 만들어내는 도면의 그 정보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앞서서 세 가지 퀄리티 기억하십니까? 말씀드렸죠. 드로잉이라는 녀석은 퀄리티와 스타일 그리고 스피드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정말로 제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 드로잉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도면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도면을 만들어드리는 동안 여기 계신 건축사님들께서 정말 이 녀석이 쓸만한 품질의 도면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작업하셨던 그 스타일 그대로 녀석이 도면을 잘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정말로 빠르게 만들어지는지 냉철하게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마이다스 드로잉이라는 녀석이 이 세 가지 컨셉을 잘 맞췄다라고 하면 앞으로 건축사님들의 설계 업무가 어떻게 계획이 될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으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이요, 그 드로잉입니다. 익숙하시죠? 아마 지금 쓰시는 프로그램과 그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로잉을 가지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5층짜리 그 상업시설의 건물의 도면을 만들 텐데, 구조 개요에서부터 평면도 만들 거고요, 단면도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부재 일람표를 전부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이크를 좀 바꾸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지금까지 다소 이렇게 이제 그 점심시간 이후이고 많은 업무로 인하여 피곤하셨을 것 같지만 지금부터는 조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조셨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눈 크게 뜨시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제품을 직접 시연해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작업해야 되는 거는 이젠 모델을 불러와야겠죠. 여기서 파일을 가져오게 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하층이 있는 5층짜리 상업시설 RC 라멘조 건물입니다. 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도면 작업성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지하층도 있죠. 지상 5층이죠. 지금 실무에서 이제 이 정도 건물을 지금부터 구조도면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10장 넘는 평면도를 만드셔야겠죠. 주심도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일람표도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람표 작업까지 끝나면 이 도면 작업이 끝이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조 도면과 일람표의 정보가 맞는지 체크하시는 시간도 또 필요하실 겁니다. 그렇죠? 체크하는 시간까지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 도면을 작성하고 완성하시는 이 시간이 적진 않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방금 이제 드로잉이 수행해낸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젠의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자, 도면 생성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마친 겁니다. 가장 먼저 건축 설계 개요 먼저 만들어 볼까요? 개요 생성을 누르고 선택을 하고요. 딱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건축 개요에서부터 기본적인 구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는 아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평면도에 가시면은요, 보시는 것과 같이 주심도에서부터 기초평면도, 그리고 만약에 파일 기초를 모델링을 하셨다면 파일 배치도까지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평면도를 만드실 수가 있고 층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주심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심도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주심도를 배치하라고 나오죠. 적당한 위치에 주심도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이게 만들었는지 불러왔는지 쉽죠? 그래도 제가 어떤 분이 이거 보고 도면을 불러오는 작업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방금 만들었습니다. 제가 눈 크게 뜨고 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진 도면이 쓸만한지 싶으시죠? 잠시 후에 저랑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도면을 만듭니다. 드로잉이라는 녀석이 도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구조평면도에 들어가서요, 주심도 빼고 기초평면도부터 구조평면도 이제 다 선택하고 전층을 모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도면을 생성한다라고 나오시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장이 넘는 도면을 지금 드로잉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이 정도 도면 만드는 겁니다. 예, 술렁술렁 거리시죠? 적당한 위치하고 간격도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적절한 간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구조 도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예, 이게 이 녀석이 정말 빠르게 만드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셋. 자, 보시는 것처럼 도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지금, 반응이. 예. 제가 지금 사기치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면이 만들어졌는데요. 나름 빨리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이 정말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 녀석이 정말 쓸만한 도면을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만들어진 도면을 나는 이걸 가지고 또 얼마나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도면 만들었으니까 일람표 만드셔야겠죠? 일람표 바로 만들어 보죠. 망설일 거 있겠습니까? 자, 일람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 건물에 사용된 모든 부재들의 일람표를 만들어도 되어 있습니다. 뭐 데크 슬래브가 있다라면 체크되어 있을 거고요. 스틸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스틸의 모든 부재의 일람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스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선택하실 거 없이 모조리 다 한 번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봐도 10장이 넘는 일람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예.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둥에서부터 슬랍, 벽이죠? 슬라브, 계단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일람표 만드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직원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일람표 보시면 어떤 거 생각나시죠? 예, 형광펜 생각나시죠? 이제 출력하셔야 될 거고요. 네, 뭐 점 하나씩 잘 찍혀져 있는지, 개수 맞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웃으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는데 하시는 거죠, 지금. 예. 설계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끔찍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람표까지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는 도면들은 만들어진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보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다스 드로잉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상당히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도면을 보시고 싶으실 때 이동했던 이런 마구잡이 휠질을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한 주심도를 보고 싶다, 기초 평면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건축 CAD 작업을 하시게 되면 보통 작업의 절반 이상이 이제 휠을 움직이시는 건데, 그 절반이 이제 없어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만든다고 말씀드렸던 평면도하고 일람표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남았죠. 혹시 어떤 거를 이제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예? 제가 아까 만든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한 가지 안 만든 게 있는데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썩 좋지 않네요. 술렁술렁 거릴 줄 알았는데.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단면도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부터 제가 구조 단면도를 만들 텐데요. 구조 단면도 어떻게 일반적인 단면도 한번 실무에서 만드시는 것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막막합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실 거고요. 저 역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하죠. 괜히 말했나 싶기도 하고. 예. 자,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1층 구조 평면도를 보면서 단면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를 만들면 제일 먼저 이제 어떤 선을, 절단선을 그으셔야겠죠? 어디를 한번 단면을 만들어 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좀 잘라보도록 하죠. 자, 이 정도의 절단을 하겠다고 이제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자를지, 이쪽으로 자를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고요. 제가 한 이쪽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보여줄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한 이 정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예. 절단선을 그었더니 단면도를 만들라고 배치하라고 나오네요.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했더니 단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역시나 못 믿으시는 그런 많은 눈빛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만들어 보죠. 똑같은 위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위치 만드는데 이번에는 방향도 같은데요. 가시 범위를 이쪽에 이제 벽까지도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입니다. 역시나 구조 단면도를 배치하라고 나오고요. 옆에다가 딱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도면은요, 2D 도면을 보고 계시지만 앞서 보시는 것과 같이 3D 모델에서 그 구조 해석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원하시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절단선만 그으시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면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술렁술렁 거리시죠? 괜찮습니다. 자, 뭐 계단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단면도 하면 계단이죠. 단면도의 꽃은 계단. 계단 쪽 잘 표현이 되는지 계단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쪽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죠. 자, 구조 단면도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조 단면도라는 게 사실상 옵션이셨을 거예요. 그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안 그리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자, 이렇게 쉽게 구조 단면도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구조 단면도를 안 만드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리고 기존의 건축 단면도는 분명히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자, 건축 단면도를 작업하실 때 가정 단면으로 또 임의의 위치에 드로잉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구조 단면도를 이용해서 건축 도면을 만드신다라고 하면 그 건축 단면도 작업 역시도 상당히 빠르게 되실 겁니다. 필요하시다라면 외곽 벽체 분명히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거는 되나? 아마 실무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정보만큼을 그대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셔도 됩니다. 그냥 놀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 억지로 이렇게, 박수까지 받아가면서. 쓸만한가요? 자, 이렇게 제가 단면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드는 거는, 그래, 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정말 쓸만한 도면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쓸만한 도면인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것 같이 도면을 이동하실 때는 간단하게, 리스트를 보시면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심도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주심도 보시면은, 대충 봐도, 충렬 잘 나와 있고, 치수도 쓸만하게 잘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주심도에서 건축사님들 시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심도에 있는 정보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건축사님들의 스타일에 그 눈대로 한번 보십시오. 충렬에서부터 치수, 그리고 기둥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현재 도면에 잘 표현이 되는지. 지금 보고 계시는 도면 아시는 것처럼
생성한 이후에 제가 다른 작업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도면 명찰 나와 있고요. 축척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까 이렇게 눈썰미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주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렬의 스케일과 기둥 표현하는 스케일을 좀 다르게 가져가시죠. 그런 실무에서 쓰시던 그 스타일, 그 방식 그대로 중심선에 있는 축척과 기둥 형상 축척을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그 건물의 면적에 맞게 그 스케일들을 각자 따로따로 조정하시면서 그 결과물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축척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축척으로 그대로 표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각 층의 평면도를 쭉 보시면 기초도 잘 나와 있을 거고요. 기초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매트 기초로 만들어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그룹명 잘 나와 있고, 백은 상부근 하부근 백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선으로 보시면 그 영역도 잘 표현이 되어 있으시죠? 뒤에 있는 분 잘 보이십니까, 소장님? 예. 이렇게 영역까지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필요하다라면 보강 영역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 보강 영역이 설계자가 설정하신 게 아니라 이전의 해석을 통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라면 그 보강 영역을 설정하게 되고, 보시는 것과 같이 보강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강 영역에 대한 정보는 일람표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조설계 정보를 가지고 만든 도면입니다. 각 층의 평면도를 쭉 보시면 좋은데요. 1층 평면도 아까 만들어 놨던 거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는 것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축렬이나 이런 것들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절단선의 높이도 원하시는 높이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절단된 부재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해치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해치도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실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나머지 부재들의 표현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각각의 부재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재에 대한 그룹명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치수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중심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치수, 그리고 부재 자체에 대한 치수도 표현이 되실 텐데요. 눈썰미 있으신 분들 역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수가 단순히 치수 센터에 표현된 것이 아니라 주변 정보를 인식해서 떡지지 않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추가적인 작업이 얼마나 필요할지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수도 보시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부재명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축척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정보가 특별히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이유 다 아시죠? 여기 이제 시트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추후에 제가 이 정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도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요, 이 1층 구조 평면도라는 거는 정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보라는 게 캐드에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실 텐데요. 사실 이 녀석이 1층 도면이라는 거, 도면 작업하시는 분 다 아시는 거고, 보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 범용 캐드, 모든 분야에서 쓰시는 일반적인 범용 캐드를 이용해서 도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캐드는 이게 1층 도면인지 뭔지 전혀 몰랐죠. 해서 사용자가 직접 이 녀석은 1층 구조 평면도입니다라고 캐드에 입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것은요, 정보라는 것이고요. 그 드로잉이 이 도면이 1층이기 때문에 1층 구조 평면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잠시 후에 저랑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치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슬라브 단차입니다. 이전에서 슬라브 단차를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그 슬라브 단차에 따라 각각의 서로 다른 해치 패턴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해치 패턴은 보시는 것 같이 당연히 일람표에 바로 정확한 정보로 정리가 됩니다. 기존에 도면 작업하셨던 거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반복 작업들이 없어지는 건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람표 본 김에 한번 설명을 잠깐 간단히 드리면요, 쭉 보시면 이 도면에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일람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도면 작업을 하신 다음에 옆에다가 이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일람표 작업을 하시죠. 이런 일람표 이제 작업하시는 이유가, 나중에 도면을 보실 때 이 부재에 대한 사이즈를 확인하시려면 구조 계산서를 또 다시 찾아봐야 되고, 이런 작업들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옆에 일람표 작업을 하시잖아요.
직접 일람표 작업 하신 분들도 예, 도면에 쓰여진 이 부재에 대한 리스트 다 적은 다음에 계산서에서 사이즈 한번 다 정리해서 테이블을 CAD에서 만드셔서 작업을 하시죠. 예, 그렇게 작업을 해서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소장님이 설계 변경이 됐다고 하면 또 오늘 또 야근이죠. 예, 그 정보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도 예, 휴먼 에러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면 그 작업 역시 그리고 작업된 그 정보의 퀄리티도 분명히 보장이 되실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예, 뒤에 있는 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부재에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역시도 최근에 그렇게 좀 약간 넓은 평면의 도면들 예, 작업을 하실 때 그 도면에 이렇게 태그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CAD는 이렇게 단순히 선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런 태그 작업을 하려면 직접 일일이 다 하셔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정보 CAD로 되어 있고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태그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작업이 예,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도면에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실무에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정보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잠시 후 3부에서 이 정보 CAD라는 녀석이 도면을 작업하는 그 업무를 얼마나 변화를 시킬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정보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 같이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생성된 도면이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 작업도요, 단순히 이 도면에서 그대로 그 정보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정보를 컨트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그 부재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면은요, 자, 기존에 이게 정보 선택하면 이게 뭐죠? 그냥 콘크리트 레이어에 있는 노란 선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선택하게 되면 예, 왼쪽 상단에 보시면 RC 벽이라고 표현이 되죠. 저는 선을 선택한 게 아니라 벽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CAD에서 보셨던 정보들은 표현이 되지만 그 밑에 있는 정보를 보게 되면은요, 정보들이 쭉 보입니다. 형상에 대한 정보, 부재 그룹에 대한 정보, 부재 치수, 해치 패턴들이 보입니다.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치 패턴을 표현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표시하겠다, 표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치수가 필요한 경우에 다른 데에 있는 치수에 있는 그거를 복사해 와서 붙여가지고 치수를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시하겠다, 표시하지 않겠다라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도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해석에 필요로 한 그리고 구조 해석에서 나온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예, 표현하지 않음, 표현함 이렇게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표시 같은 것들도 그냥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옮기실 수는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도면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물론 어떤 복사나 이동해서 작업하시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 품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단면도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뭐 절단선 표현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이것도 잠시 후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층들도 잘 표현이 됐을 것 같고요. 일람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람표 역시도 보시는 것 같이 기둥에서부터 예, 뭐 기둥, 보, 벽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일람표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는 스타일이 사무소마다 사실 다릅니다. 자,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박수 받았던 단면도 있죠? 예, 단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들이 잘 충렬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슬라브 레벨도 보시는 것 같이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층고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 같이 부재 치수들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도면은 저희가 다른 어떠한 CAD 작업 없이 자동 생성된 도면을 그대로 출력해서 저희가 로비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체험 세션에서 로비에 있는 구조계산서 결과물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어떠한 품질로 만들어져 있는지 자세히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 이 정도 품질의 도면이 방금 보셨던 정도의 시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직 이렇게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어색하시죠? 예, 그렇죠?
건축사님들의 스타일로 만들어진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예, 그 녀석이 썩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사님들의 스타일대로 도면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만드는 작업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건축사님들이 기존에 치수를 표현하실 때 그 치수의 선 두께 그리고 그 치수 쓰는 숫자의 폰트 뭐 색상 이런 거 다 기억하셔서 그거를 반영하시는 게 아니라요. 사실 그거 다 기억 못 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진 않으시잖아요. 복사해서 쓰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건축사님들이 쓰시던 그 도면을 그대로 불러와 가지고요. 드로잉한테 이 녀석이 치수고 이 녀석이 그룹 부재명의 표시 방법이다라고만 지정하시면 그 이후에서부터는 건축사님들이 쓰시는 그 스타일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등록해 놓은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템플릿을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존에 지금 건축사님들이 쓰시는 어떠한 도면이든지 간에 그냥 불러와서 어떠한 걸 쓰는 거다라고만 지정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생성하는 도면은 건축사님들이 쓰시는 그 스타일 그대로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한 층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1층 구조 평면도를 스타일을 바꾼 상태에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모델을 불러왔고 동일한 구조 정보를 가지고 보시는 것 같이 전혀 다른 스타일의 도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 언뜻 봐도 뭐 이렇게 이제 좀 화면상 그렇지만 기본적인 치수 표현에서부터 해치 패턴도 표현하는 방법이 완전 다르죠. 이렇게 건축사님들 쓰시는 그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등록하시게 되면은요, 내부적으로 그 정보를 그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도면 스타일, 그 부재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람표 스타일을 그대로 지정하시게 되면은요, 기둥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각 층에 부호를 이렇게 일일이 정형하지 않고 소규모의 건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하신다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 같이 템플릿을 바꾼 다음에요. 부재 일람표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스타일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일을 고르신 다음에요. 뭐 간단한 기둥만 후딱 만들어 보죠. 기둥의 스타일을 바꾼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요. 그 전에 만들었던 도면 옆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기존에 4장으로 만들어져 있던 기둥 리스트가 한 장으로 만들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도 칸이 다르죠. 원하시는 기존의 구조사무소에 쓰시는 게 뭐 A4 사이즈의 스타일이라면 그 스타일의 그 테이블을 그대로 등록하신 다음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구조사무소에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캐드 도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조사무소에 있는 스타일로 작업하시기 위해 여기 있는 거 요만큼씩 복사해서 작업하시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시는 것 같이 기존에 쓰시는 스타일을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드시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똑같은 정보를 전혀 다른 스타일대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도면을 생성을 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가 끝이 아니죠. 건축사님들이 쓰시는 그 시트에 이제 도면을 얹히시는 작업이 남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사무소에서 이런 당황한 이런 일이 생기셔도 업무는 계속. 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시트 작업이 남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시트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새 시트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죠. 구조도면이니까 시트 번호를 S로 붙이고 한 장을 쏙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가 등록이 되어 있죠. 시트가 등록이 되어 있고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명도 안 들어가 있고 이 녀석의 도면명도 없습니다. 그냥 도면 번호만 있고요. 축척만 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기존에 건축사님들 시트 이런 거 다 비워놓으시죠. 나중에 이제 복사한 다음에 이름 다 일일이 입력하셔야 되니까 하나 입력 안 하고 좀 비워놨다가 쓰시잖아요. 자, 아까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거니까 개요 한번 이렇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배치한 겁니다. 집어서 던진 거죠.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제가 방금 작업한 게 아니라 드로잉이 작업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정보캐드입니다. 자, 시트 한번 계속 배치해 보도록 하죠. 시트를 좀 복사해 가지고요. 시트를 복사를 한 다음에 시트를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서 제가 몇 장만 복사해서 대표적인 거 몇 장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시트를 복사를 합니다. 익숙한 작업이시죠? 별반 다른 게 없는 작업입니다.
예, 뭐 하나 싶으시죠? 4장 정도 복사를 했는데 시트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관리가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보시면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느낌이 좀 싸하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S100으로 되어 있던 도면 번호 보셨죠? 제가 그대로 복사를 했더니 녀석이 101이 됐고, 예, 102가 됐고, 103이 됐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번호 그리고 이 증감하는 번호도 예,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값으로 하신 거고요. 자, 이 작업들 예, 기존에 실무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일일이 작업하셨던 것들 또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일람표 만드셔야 되겠죠. 일람표 작업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도면을 씌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심도부터 만들어 보죠. 자, 그 이젠을 쓰시는 건축사님들 여기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젠을 쓰시면 상당히 익숙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드로잉도 그렇고 이젠도 그렇고 사용법이 좀 단순합니다. 직관적이라고 좋은 말로는 좀 직관적인 거고, 예, 쉬운 말로는 좀 엄청 단순합니다. 주심도를 시트에다가 배치하는 방법은 집어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주심도를 집어다가 이렇게 해서 예, 던져버리면 보시는 것 같이 주심도가 배치가 되죠. 그냥 배치된 게 아니라 보시는 것 같이 주심도가 배치가 됐습니다. 예. 똑같은 정보를요, 여기다 줬고 저기다 줬고 또 한쪽 바뀌었을 때 그 정보가 사용됐던 모든 정보들을 다 찾아가면서 일일이 바꾸는 예, 이런 작업들이 단순히 보면 캐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한 작업이었다. 쉬운 작업이니까 반복 작업 정도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작업들이 자세히 생각하면 그렇게 꼭 당연한 작업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게 다 아니죠. 자,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씌운 시트가 S102에 씌웠기 때문에 도면명에 그대로 S101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뭐 여러 장 씌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옮겨서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집어다 던져버리면 2장도 거뜬히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1층 구조 평면도죠. 시트 번호 들어가 있죠. 시트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예, 의심할 여지가 없죠. 2층 구조 평면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아까 이게 제가 쓴 게 아니라 드로잉이 써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층 구조 평면도라고 드로잉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제가 1층 구조 평면도라는 녀석을 선택해서 복사해 가지고요. 자, 제가 옆에 2층 시트로 옮기겠습니다.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캐드 현장에서 그대로 다시 2층 시트 103으로 바뀌었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그냥 복사해 가지고요. 도면명을 그대로 옆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정보캠. 예, 네, 또 박수 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박수 쳐셔도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제 개발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예, 엄청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작업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연했던 작업들입니다. 1층 구조 평면도라는 이름을 여기도 적고 저기도 적고 일람표에 적고 여기다 적고 저기다 적고 혹시나 바뀌었을 때 또 저기다 적고 여기다 적고 이것들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저희가 또 역시나 또 박수 받았던 단면도 한번 배치해 보죠. 집어다 던지면 됩니다. 자, 이런 삐져나갔네요. 자, 이럴 때 보통 도면 작업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렇죠. 돌리시거나 아니면 시트를 키우시거나 돌리는 게 제일 쉬우실 거고 시트를 키우면 이제 그때부터 일이 커지죠. 스케일을 조정하셔야 되고 예, 고개 끄덕이시면 스케일 작업 어떻게 하십니까? 예, 끄덕이신 분이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예, 폰트 바꿔야 되고 예, 폰트 바꾸고 이제 치수 바꾸고 해치라도 있으면 해치 스케일도 바꿔야 되고 끔찍하죠. 예. 그래서 이걸 자르신다는 분도 계셨고요. 이제 그냥 잘라낸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자, 지금부터 쟤는 돌리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정보 캐드니까 축척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척 바꾸는 작업 제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다고는 했으니까 해야겠죠. 자, 우선 축척이 여기가 100분의 1이니까 저기 축척을 150분의 1로 한번 시트에 축척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졌는데 확대해 보니까 자, 시트가 커져 있네요. 자, 지금 커졌죠. 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예, 어떻게 작업하시죠? 이제 축척 작업하셔야겠죠. 자, 150분의 1 시트에 들어가 있는 이 단면도의 정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분의 1에 맞게 정보들이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제일 눈에 띄는 거 보이십니까? 100분의 1에 있는 거. 잘 눈에 안 보이시죠? 자, 제가 100분의 1에 있는 녀석을 치수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
옮기겠습니다. 이번에도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100분의 1에 있던 치수를 150분의 1로 영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예. 보였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정보 캐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드로잉이 도면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작업은요, 사실 지금 이제 드로잉을 구매하시게 되면 드로잉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캐드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캐드에서 그 정보 캐드가 만들어내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 도면 작업을 하실 때도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작업 기능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 도면에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드로잉 내부에 있는 이 기능은 이제 건축 도면 작업을 하실 때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로잉에서요. 자, 보고 계십니까? 이거 한번 또 옮겨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이 2층이라는 녀석이 단면도로 가게 되면 이름과 동시에 사이즈까지도 바뀌어버리는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업무 시간이 저희가 업무 시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드릴 필요도 없겠죠. 자, 이렇게 도면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도면 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즉 이제 출력을 한다라는 의미이죠. 출력이 꼭 해야 될 겁니다. 출력은 이제 마감에 닥쳐서 하는 일이고, 마감 시간 1시간 전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1시간 전의 느낌은 완전 다르죠. 이제 출력을 막내한테 시키게 되면 이제 똑같은 도면을 2장을 출력해 놓거나 축척이 다른데 막 이제 같은 축척으로 출력을 하거나 계속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이분, 도면을 다시 뽑아야 되고, 이미 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드로잉에서는요, 플롯에 가셔서 동일하게 이제 플롯 작업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연속 출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연속 출력을 해서 시트 지정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만든 시트가 다 나오죠. 뭐 어떤 도면 뭐 축척 잘 모르겠고요. 그냥 A3로 출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도면이 일괄적으로 작업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존에 그 프린터 앞에 앉아가지고 도면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마감 시간의 그 압박과 그런 것들 PDF로 출력하시면 뭐 PDF로 나오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도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면도를 배치했더니 1층에 있는 단면도에 시트 번호까지도 들어가는 이런 거 찾아서 바꾸시는 이런 것들 놓치셨다가 소장님께 또 혼나고 또 우울한 마음에 저녁에 술을 먹고 이런 작은 것들 없으실 것 같고요. 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다른 어떠한 CAD 작업도 하지 않고 도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도면 그대로를 만들었고 그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요. 한번 품질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겠습니까? 손 한번 보십시오. 뒷분도 나눠가시고 어떠한 도면 작업도 하지 않았고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 CAD 그대로를 출력했고 그 출력도 아주 빠르게 일괄 출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것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정보 CAD라는 녀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드로잉이 구조 도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 드로잉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지금 보신 것보다도 훨씬 많고요. 특히나 정보 CAD라는 녀석은 업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기존에 CAD를 이용해서 도면을 작업했던 이 모든 과정들을 CAD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보시는 것과 같이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도면 작업에서 발생했던 단순하고 많은 반복적인 작업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것을 저희는 이제 마이다스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잠시 후에 정보 CAD에서 그 기능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나마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마이다스 드로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컨셉 잘 지켜진 것 같습니까? 제가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겁니다. 이게 이제 이 드로잉이라는 녀석이 사실 건축 실무에 적용이 되고 건축사님들의 업무에 계획에 영향을 미치실 거고요. 또 다른 새로운 내일을 그리실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실 겁니다.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그 로비에서 저희가 그 다른 철골에서부터 다른 또 프로그램, 그 다른 프로젝트의 시연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상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세션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혀 다른 새로운 내일을 그리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일부 세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질문 제가 잠시 후 세션에서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로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